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란의원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여러분 보통 몸이 아프시면 어디에 가시죠? 그렇죠. 바로 병원에 가시게 될 겁니다. 아이가 아프면 소아청소년과, 귀와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눈이 안 좋으면 안과, 이를테면 발목이 삐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했을 때는 이를테면 정형외과, 이가 흔들리고 아프면 치과에, 이런 식으로 누가 혹은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방문하시게 되는 전문적인 분야의 병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염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증상이 생겨서 이를 치료하거나 이전에 남게 된 흉터나 자국 같은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보통은 피부과를 찾으시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뵙게 되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피부 치료를 최초로 시도하시는 경우보다는 이런저런 치료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이곳 이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들 중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한의원에서도 피부 치료를 하는지 몰랐다, 혹은 이를테면 약만 먹고 침만 맞아서는 피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안 오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찾아서 오게 되셨다, 이런 종류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속상한 부분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처음에 언급했던 이를테면 아이가 아프거나 귀나 코가 아프거나 발목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하는 치과는 조금 특수하니까 제외하고요. 모든 경우들의 1차적인 진료를 한의원에서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은 어렸던 10수년 전만 해도 이 한의원의 존재는 생각보다 더 이를테면 필수 의료제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그 치료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어떤 의심이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일부 악의적인 어떤 여론의 형성이라든지 어느 순간 한의학이 조금은 비과학적이라는 어떤 오인식으로 인해서 무언가 치료에 있어서 1차적인 선택에서 조금은 멀어진 듯한 속상한 느낌도 사실 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선후배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더욱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겠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며 집약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경험들이 그 토대가 되어서 발전해온 한의학은 분명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이고, 지금 저는 그리고 우리 해율한의원의 모든 원장님들은 피부 치료라는 이 세부적인 분야에서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내원해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치료를 계획 중이신 많은 분들께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돌고 돌아서 한의원에 오게 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저희 같은 경우는 주 진료 과목이 여드름이나 모낭염, 피부염 등의 어떤 재반 염증성의 어떤 증상과 흔적이죠. 그로 인해서 남게 된 여러 흉터나 착색 등의 자국을 치료하는 분야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까 언급했던 이를테면 피부과 혹은 미용 목적의 어떤 의원들, 혹은 더 나아가서는 피부관리실, 비교적 어떤 인식상 잘 떠오르는 곳들을 먼저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보통은 검색을 통해서도 많이들 치료를 계획하시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가까운 곳, 가기 쉬운 곳 혹은 눈에 띄는 곳으로 다니시게 되거든요. 이런 치료 목적이 방문하셨던 곳에서 말 그대로 잘 충족이 된다면, 말 그대로 잘 치료가 되었다면 사실 그 발걸음이 저희 원까지 닿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는 그렇지 못한 치료에 대한 효과가 미진하거나 없는 경우, 혹은 오히려 악화된 경우에는 나는 치료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어디가 좋을까? 라는 의문에 이것저것 찾아보시게 되고, 주변에 물어도 보시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나서 저희 원에 그 발걸음이 닿게 되시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요새는 그래도 검색도 워낙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는 곳에서 다행스럽게 이제 저희 이야기들도 줄곧 나오다 보니까 첫 치료부터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이런저런 치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돌고 돌아서 한의원으로 온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부, 특히 여드름 관련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드름에 관련한 부분에서만 어떤 한의원 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치료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른 전문적인 어떤 한의사분들께 맡겨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 여드름은 이론상 그냥 일반적으로 뭐가 많으면 발생하죠. 그렇죠. 피지의 분비가 많으면 당연히 더욱더 잘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떤 양의학적 기준에서 피지의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때에는 피
피지를 억제하는 처방과 이를테면 레이저 등의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염증 양상이 강해서 어떤 세균성의 증상이 의심이 될 때는 항생제를 처방하고요. 여드름은 또 모공 입구가 막히면서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면을 청소, 이 화학적으로 노폐물을 녹여내주는 어떤 형태의 치료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주면 일반적인 어떤 피지 과다 형태의 여드름의 경우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무언가 각질이 정리된 느낌도 들게 되겠고요. 다만 문제는 이런 치료의 방법들이 과도하게 병행돼서 장기적으로 피부의 각질층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표면 약화로 인한 조금은 달라진 양상의 여드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치료가 굉장히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는 부분에서도 말씀드리자면 피지 억제의 개념은 말 그대로 처방을 통해 일시적인 억제를 도모하고 항생제의 개념은 순간적으로 세균 증식을 억제하다 보니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피지가 재차 많이 분비되면서 오히려 더욱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고 세균성의 증상이 더욱 왕성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여드름은 단순히 며칠 이를테면 몇 주 앓고 나서 없어지는 종류의 어떤 증상이 아닌데 복용하게 되는 처방의 경우는 평생 그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고 이를테면 세균을 평생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절대 피지 억제제나 항생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분비가 지나치거나 강한 세균성의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 복용이 전제가 되어도 좋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피부에서 생겨나는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 때문에라도 모든 치료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하게 되는 방법도 매우 계획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약들이 솔직히 제가 이를테면 한의사라서가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기에는 우리 신체에 주는 부담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약을 잘 끊어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부적절하게 혹은 갑작스럽게 복약을 중단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말 그대로 좀 허투루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여드름의 경우는 오히려 한의학적인 치료가 더욱 효과적으로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소모적인 치료로 인해서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경우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으로는 피지의 억제 혹은 이 조절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듯이 피부의 타입도 다 다르고 피지 분비량은 특히나 많고 적고의 차이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얼굴이 이를테면 번드르르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데도 여드름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얼굴이 매번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어떤 건조감이 강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이건 여드름이 피지 분비 그 자체에만 어떤 발생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피지 분비 정도가 안정적으로 모낭 내에 분비되었다가 안정적으로 배출되는, 즉 이 분비와 배출이 안정적이라면 여드름이 잘 나지 않게끔 충분히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의학적 여드름 치료에서는 피지 분비의 조절 자체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내가 타고난 피지 이 분비량 내에서 여드름, 즉 염증의 어떤 발생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압출 같은 어떤 치료 행위는 더욱 세밀하게 원장이 집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습에도 이 효율적인 어떤 홈케어를 사용하고 침을 맞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각질층에 부담이 가지 않는 보존적인 치료 과정을 중시하게 됩니다. 처방하는 한약의 경우에는 정말 내원하시는 분들에 따라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어떤 대표적인 처방이 좋습니다 라고 언급할 만한 대표 처방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다만 피지를 억제하고 세균을 죽이는 어떤 기능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피지 분비 자체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대로 분비되더라도 그것이 내 피부에서 여드름, 즉 염증을 유발하게끔 되지 않도록 염증에 취약한 어떤 요소들을 강화시켜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이 한약을 내 몸에 어떤 불균형한 상태를 균형 있게끔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일정 기간 동안 복약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 염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불균형이 균형 있게 그 균형을 되찾은 상황이 된다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지 않더라도 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한약 복용은 오히려 없이 외부적인 관리
관리를 점진적으로 텀을 넓혀가면서 치료를 마무리해 나가는 치료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낭염 같은 세균성 위주의 증상에서도 사실 이 모낭염을 유발하는 세균이랄 게 아주 특별한 세균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세균이 내 피부 안층으로 침투해서 모낭 내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 최표면이 취약하거나 이 세균이 쉽게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 내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그 피부의 최표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면역 기능 강화를 통해서 쉽게 세균성의 증상이 몸에서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 과정에 있어 건강한 치료 방법이 더더욱이나 필요한 경우, 아토피나 기타 피부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후천적인 홍조를 동반하는 경우, 피지역제제나 항생제의 반응이 크지 않거나 이전 대비해서 크지 않아진 경우, 생리주기나 감기라든지 몸의 기타 증상에 따라서 피부 반응이 되게 잘 나타나는 경우, 여러 양방치료나 피부관리실에서의 어떤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는 한의원 치료가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요, 요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흉터 치료에 대한 정보 공유가 더 활발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보시고 나서 한의원으로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담이지만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입소문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이를테면 저희가 치료를 잘해요 라고 강조를 하고 이를테면 홍보를 하고 사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저희가 입증할 수는 없거든요. 다양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간혹 내가 이거 받아보니까 좋더라 라는 어떤 후기를 남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어떤 치료에 의한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사실 내원해 주셨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고요.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흉터 관련해서는 일정 이상의 자극을 피부에 가해서 즉 이제 말 그대로 상처를 내는 거죠. 다시금 그 부위에서의 어떤 조직 증식이 일어나게끔 해주고 모양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한의원이나 일반 양방의원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다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형태의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해서 표면을 태워내고 매끄러운 형태를 유도하고자 하는 어떤 양방적인 시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매우 당연히 크겠지만은 침 자체의 어떤 피부 안층에서의 자극을 통한 조직 증식 유도 방식이죠. 말 그대로 이 새살침은 폐인 정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조직 증식에 관련해서는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브시전이라는 명칭을 가진 일부 어떤 피부 시술과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흉터 한 부위 한 부위에서의 어떤 시술 방식은 엄연히 일반적인 어떤 서브시전 개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세밀하고 정교한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한 저희 해일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침으로 한 부위 한 부위 자극을 통해서 부피를 복원하는 이 시술만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살 차침이나 약초침 등의 어떤 시술이 부위별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오름 테라피나 경우에 따라서 침을 통해서 고주파 자극을 흉터 부위에 직접 가하는 새살 화침이라든지 상황에 맞는 시술을 시기별로 혹은 상황별로 유연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각자의 시술 효과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서 확실한 시너지를 발생하게끔 하는 시술 방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체감하시는 분들의 좋은 평가가 많다고 저희 원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흉터 치료에 관련한 내용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돌고 돌아 한의원으로 오게 되는 이유라는 어찌 보면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 조금은 속이 쓰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처음 증상을 맞닥뜨렸을 때 빠르게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찾게 되는 곳이 당장은 한의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한의원들 역시도 고민하시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고요. 특히 여드름을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느라 피부가 피로하고 예민한 상황이 아니라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 제가 뵙고 치료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평상시에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분명히 국민 건강과 웰빙에 도움이 되는 임상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각은 피부를 치료하는 한의사로서 제 인생을 살아갈수록 제 스스로 더욱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저희 해일한의원은 피부 치료라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욱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